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세정팀장입니다. 예, 김미정 취득세 팀장입니다. 예, 김현정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네, 한귀섭 재산세 팀장입니다. 네, 그럼 세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세종과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과 조직은 세종팀, 취득세팀, 지방소득세팀, 재산세팀 4팀으로 부가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 구성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 인원은 8월 31일 기준 일반직 24명, 임기제 1명, 공무직 3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24년 주요 업무 성과 평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은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490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8,156건의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8월 31일 기준 2024년 지방세 징수 현황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56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5쪽 세종과 계속사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3쪽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자송달 홍보 실적은 보도자료 3회, 기고문 1회, 이장회의 영상 홍보 6회이며 8월 말 현재 전자송달 발송 건수는 39,466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5.9%를 전자송달하였습니다. 향후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전자송달 안내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 일제조사입니다. 전기 발전사업 허가 현황 등을 근거로 397건의 동식물 관련 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기사업 신고 허가 현황 및 건축물 사용 승인 자료를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4,921억 5,900만 원입니다. 6쪽 추진 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56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도세 징수 실적은 2,0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증가한 676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거래가 28%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8곳 신축 6,704세대 분양으로 504억 원, 1,000평방미터 이상 물류창고 4곳 신축 및 매매로 486억 원을 징수하는 특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본예산 목표액 대비 8.1%인 193억 원 이상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세 징수에 따른 조정 교부금은 도세 징수 총액의 45%에서 55%까지 배분되고 있어 최소 86억 원 이상 추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시세 징수 실적은 1,55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5.1%인 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 증가 및 개별 공시지가 1.6% 인상으로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는 증가였으나 연말 정산 환급금 증가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7.8% 감소, 일반 연결 법인의 사업 실적 저조로 법인 지방소득세 20.7% 감소, 토지거래 28%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29.2% 감소하였습니다. 11월부터 시세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은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5개 학교를 선정하여 만화 교재와 동영상 등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11월 중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조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 납세자 선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 금액으로는 개인은 연간 200만 원,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기나 납부한 자 중 9명을 선정하여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쯤에 성실 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조 주민세 과세 대장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세무 관소화되고 징수 방법이 당초 부가고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정확한 과세 대장 정비를 위해 재산세 과세 대장 및 국민건강보험 소득신고 통보자료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장, 신축축 건축물, 물류창고 사업장에 대한 연면적 조사 및 종업원분 신고 누락분 조사하였고 8월 말 기준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278건 4억 7천만 원의 추징분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연면적 신고 누락 사업장을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0조 2024년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은 5조 2024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12조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단 비과세 감면을 하되 당초의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 및 세입증대를 실현하는 것으로 취득세 사후관리로 8월 말 현재 12억 5,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매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예기관의 매각자료 대사, 매월 지방세 감면 물건에 대한 각종 공고 확인 및 현장 조사, 등기소 통보, 지방세 수납사항 대사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감면 부정적 건에 대한 추징 등 공평과세 및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조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운영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비과세 감면 물건 등이 추징 대상인지 담당자가 일일이 관련 자료 추출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기도와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3명의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도래, 목적의 사용의 추징 요인, 민원 안내 및 취득록세 고지서 발급,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가 제도를 잘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5월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국세청과 모두 체험 안내문을 공동 발송 후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를 안성시청 본관 지하 1층 공유 회의실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023년 10월 평택세무서 안성시소 개청으로 방문 민원이 분산되어 운영 기간 중 안성시청에 764명이, 평택세무서 안성시소는 3,569명이 방문 신고하였습니다. 평택세무서 안성시소 개청으로 신고 민원이 주로 세무지서를 방문하고 있고 2명의 국세 직원 파견이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평택세무서 안성지서 내에 신고센터를 합동 운영하는
하는 방안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16조 지방세 구제 업무 내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 방법도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31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이 13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1건, 감사원 심사청구 7건입니다. 2024년도 23건의 종료 사건 중 승소 사례가 17건, 패소 사례가 5건입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 세금에 불복해 청구하는 구제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교육일 철저한 이수 및 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17조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입니다. 2024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63만 6,792건을 정배하였으며 7월 및 9월 정기분 부과 시 전년 대비 5.3% 증가한 679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와 착오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천득 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소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1건이 맞습니까? 30건이 맞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0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규로 발생하는 게 있고 또 종료된 게 있어서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건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현재. 그 중에 이제 그 부영 아파트 주택 외에 일명으로 되어 있는 게 금액이 170원인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소송에?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다 똑같습니까? 예, 지방 법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분율이 0몇% 되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 하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호텔 롯데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로 그 간주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습니까? 한 9억 정도 해서 그 가점주주 관련해서 예, 저희는 이제 가점주로 보는 거고 거기는 이제 그 가점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하셨죠. 예. 그래서 금액이 좀 9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금액이 좀 큽니다. 예. 그것도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태양광 시설이 돼 있는 농지하고 네네.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이 없는 거하고 세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종합합산인데 그 농가 창고나 이렇게 농지로 쓰는 건축물 부속 토지는 이제 분리과세되거든요. 가장 낮은 세율로다. 낮은 세율. 예. 그래서 태양광 시설은 기본적으로 건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신고를 할 적에 그 농가 창고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신고가 돌아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꽤 오래된 일입니다. 농지 위에 그때 이제 태양광 사업이 이제 꽤 많이 이제 홍보가 되었고 이제 허가를 이제 많이 득해서 진행하는 중에 우리 시에 5분 정도 되죠.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 달 차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는데 한 달 전에 그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한 3, 4억씩 농지위에 태양광에서 해놓고도 이제 무산돼서 막대한 재산상 피해 보신 분이 한 5분 되거든요. 그거 사실 아시죠? 어, 그럴 경우에는 그 세금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갔지만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요. 지금 세금 부과하는 거는 그 허가 난 거는 당연히 저희가 과세를 하고요. 허가가 안 났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건물 사용 승인이 안 났더라도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제로다가 건물이 존재하면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2번 죽이는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을요.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그때 그 조례를 좀 보니까 그 좀 붙이게 한시기로다 좀 만들어놨으면 한 달 차이니까요. 그러면 구제는 참 좋았을 거를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그래서 염려돼서 여쭤본 건데 결국 그분들은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다가 그 불법으로 건물을 졌다가 부셔도요. 일단은 취득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목 변경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목 변경이라는 거는 실제로 사실상 지목이 바뀌면 또 지목 변경 취득세 간주특세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인 걸로 봐서 지목 변경은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분들 한 번으로 피해 많이 보셨는데 2번째도 한번 점검 잘 하셔갖고요. 예. 좀 좋은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주민세 과세대상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있는데요. 9페이지인데 그 종업원 신고 누락하게 난다는 거는 이제 추진 실적장에 주민세를 사업소분하고 종업원 분하고 나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추징할 때 네네. 이게 연도가 몇 년까지 추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추징할 적에는 5년까지 가능하고요. 5년까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법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50인이 넘으면 50인 초과되면 급여의 0.5% 5%씩 그 저희가 그 주민세로다가 자진신고 해게끔 해서 자진신고 안 하면 부과를 했는데요. 그게 월 1억 5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월 1억 5천인데 그게 12월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12월 동안 1억 5천씩 급여가 계속 연속적으로 지급이 되면 그 12월 이제 그 다음 연도 13월 되는 연도에는 그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건강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속적으로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악용한 분들도 이 중에 포함된 겁니까? 그럼 알면서 일부러 신고 안 한 분도 계십니까? 예. 그래서 웬만한데 그 한 달에 그러니까 15억이 아니고요. 1억 5천 급여를 주는 데는 작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법률 대리로 다 하시는 분들이 기장 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아마 누락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2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보시면 그 23년은 목표액 대비 거의 100%가 넘는 징수를 많이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24년 올 8월 말 기준 보면 지금 조정액도 굉장히 목표액과 조정액 차이도 있고 그 목표액 대비 징수한 현재까지 징수한 비율도 뭐 60%도 있고 재산세는 29%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원인이 경기가 가장 큰 원인인 건가요? 경기가 안 좋은 게?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7월달, 9월달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9월달에 토지분이랑 주택 이의분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래 9월분을 자료를 받으셨어야지 이제 정확한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올해가 그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특수 요인이 좀 올해가 많아서 작년보다 50% 정도 늘어서 다행인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랑은 상관없지만 그 지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소득세가 시세 중에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든요. 한 39% 되는데 이게 전년도 그 사업 실적을 반영해서 올해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세가 한 51조가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그 지방세랑 연관이 돼 갖고요. 저희가 뭐 올해 2024년도 본 예산을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전년 대비 20% 감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함보다 더 금액이 덜 돌았어요. 그리고 또 양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토지 거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토지 거래가 28%가 작년에도 나빴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28%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작년 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할 적에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또 나지려니 해서 그런 식으로 추경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뭐 10월, 11월 한 3개월 남았는데 저희가 아마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해서 최대한도 여지껏 그 전년보다 그 시세 같은 경우에 줄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여튼간 줄지 않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 거의 30%를 시세에서 차지를 하고 예. 전년도 사업 실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건데 네네. 전년도 국세가 덜 거친 거랑 이거는 어떻게 연관이 왜 되나요? 그러냐면 법인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랑 직접 관련이 돼요. 그래서 법인세가 10%가 줄으면 지방 소득세 10%가 줄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제 종합소득세는 그 세율이 그 0.1%씩 주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 줄었거든요. 종합소득세도. 그러니까 근데 법인세를 적게 물리는 것이 국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방 소득세도 똑같이 연동이 돼서 덜 거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구조라는 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감소되지 않게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노력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체납이 되면 뭐 징수과에서 이제 같이 징수를 하는데요. 납기인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체납되신 분들 독촉을 해서 좀 납부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국세청에서 통보 자료가 오면 즉시 대사를 해서 바로 부가 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낮게 거친 역사는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시죠? 2014년부터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예. 예. 지금 그러면 목표액이 2,548억 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조정액이 1,739억 원. 이러면 한 800억 정도 지금 일단 조정액은 그 정도 감해서 잡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올 본 예산을 말씀하신 거고요. 네네. 3회 추경 때 저희가 55억 감을 했습니다. 2.2% 감을 해서 네네. 실제로는 예산액이 2,493억이고요. 네. 그리고 조정액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저희가 징수 결정한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징수 결정한 거에 보통은 12월 말까지 보면 93%나 94% 관연도까지 합해서요. 그 정도 징수 보통 그렇게 징수가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2,493억 원에 어쨌든 93이나 94% 정도는 징수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정액의 93% 정도는 네. 93% 징수됩니다. 2,493억 원이 조정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정액은요. 그럼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268억 원입니다. 예. 2,268억 원이요. 2024년도 거예요. 네, 그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의 조정액은 1,739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시세만 말씀드리는 것. 저 시세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제 9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9월 거. 죄송합니다. 9월 거는 어쨌든 좀 더 조정액은 올라갔네요. 예. 2,268억 원 중에서 93, 4%는 아마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근데 조정액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러면 조정 계속 느는 거거든요. 징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12월에 이제 자동차세 2기분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신고 납부로다가 들어오는 거 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뭐 주민세 종업원분도 있고요. 이제 특별징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합친 거에 보통은 93%, 많이 나오면 94%. 예. 이거 조정은 매달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건가요? 징수 저희 결정을 하는 추경과 거니까. 상관없이.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방세는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우리가 1년 동안 얘기를 해나가던 중이어서 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페이지에 보면 성실 납세자 선정이 있는데 저희가 개인 3명, 법인 6개소 선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나오나요? 네, 저희가 그 성실납세자 선정을 하면요, 네네. 그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예. 홈페이지 안성시 홈페이지에도 나오는 거고. 안성시 홈페이지에도 공고됐을 아. 거라고 보는데. 예. 법인명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법인이 삼성이잖아요. 네네네. 우리 시에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있나요? 그 법인명은 저기 TCK인가요? TCK가 가장 TCK. 예. TCK요. 예, 거기가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는데요. 예. 올해 작년엔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실 납세자는 좀 더 영광스럽게 홍보를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효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좀 덧붙여서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지방세가 뭐 국세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세도 계속 줄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좀 지방세 세수가 펑크나는 상황인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좀 감소가 됐다고 해도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는 좀 올라갔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정 자립도는 저기 그 산출 구조가 어떻게 되면요, 지방세랑 세액 수입이랑 조정교부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세액 수입이랑 지방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 이후로다가 한 번도 줄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문제인데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이제 시세뿐만 아니고 도세도 같이 부가징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 그 다음 날 100% 도로다가 돈을 보내요. 도로다가 이제 돈을 보내는데 그 중에 교고부로다 3% 받고요. 그리고 조정 교고부로다가 저희가 이제 한 45%에서 55% 사이에 배분을 받습니다. 그거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교부를 받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세가 50%가 늘었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예산 세운 것보다 한 200억 정도 더 들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류창고랑 그다음에 이제 올해 6군데 이제 공동주택이 신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본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본 예산 세운 것보다 지금 현재 추세로는 한 200억 정도 더 들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200억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조정교 부분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예산을 세우는데 추가로다가 200억이 들어오니까 그 기본적으로 한 뭐 45%나 55%니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우리가 이제 조정교부금이 늘을 거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는 당연히 좀 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국세랑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51조 세수가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시도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한 500억이 줄었어요. 예, 500억이 줄고 올해도 내년에도 아마 교부세는 그렇게 높게 그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아, 그럼 내년에도 저희 안성시도 뭐 좋지 않은 거는 좀 사실상 맞는 거네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도세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200억 초과 징수를 달성할 거로 예상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만큼 특수요인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업 친화적으로 해서 법인세라든지 그게 이제 0.1%씩 그 세율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 기대만큼 이렇게 그 세수가 갑자기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대기업 같은 경우를 보유한 지자체들은 사실 지금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 뭐 화성은 10.9%, 수원은 8.8%, 이천도 9.3%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예. 저희는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한 거라고도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법인세는 이제 직접적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거는 이제 경기 후행 지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법인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 어느 정도 그 예상 얼마 정도 법인세가 들어올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4%를 높여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전망치가 26%를 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전년도 왜 그러냐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는 SK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법인세에 대한 한 10% 정도를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뭐 2천억, 3천억 정도 돼요. 예. 그거만 우리 그 시세보다 더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기업이 있는 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내년에 14% 는다 그러면 14% 늘 겁니다 아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차피 올해 실적으로다가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지금 많은 좀 경제가 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세정과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신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저도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미리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3페이지인데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은 개인 일반하고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되는 거고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세 고지서를 이제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로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방세 그 포털 사이트가 위텍스라고 있습니다. 네. 위텍스는 그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위텍스로 발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로다가 신청을 하신 분들은 또 그 카카오페이 거기 청구함에 또 발송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고지서 한 장당 800원씩 이제 뭐 할인을 해주는 네, 건가요? 세액공제 하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 6월 이전까지는 5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세법이 바뀌면서 작년에 바뀌면서 맥시멈이 80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대부분 시군이 공통으로다가 그 어차피 그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는 방법은 그 위텍스나 네. 아니면은 해당 그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뭐 페이코나 네이버나 그런 데 들어가시면요. 그 전자고지 신청하는 그런 저기 코너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아. 신청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뭐 안성시청에다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텍스, 뭐 카카오페이 네네. 뭐 이런 데에다가 해야 예, 예, 된다는 예. 말씀이신 기본적으로는 거죠? 위텍스로다가
그 신청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예, 이제 자기 편리한 대로다가 웬만한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포털이나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추승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보충 설명으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재정 자립도가 그러니까 일반 회계 세입 전체에 대한 지방세나 세외 수입의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정 자립도는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세입 중에요. 네. 세입 중에 그 지방세랑 세입, 그러니까 그 우리 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지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칭으로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시 마음대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 나름대로 그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게 지방세랑 세외 수입, 네. 그리고 조정 교부금이에요. 아, 네. 그다음에 저기 그 교부세. 아, 네.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 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를 다 합친 게 전체에 대한 비율의 몇 %가 되느냐를 놓고 보는 게 그렇습니다. 재정 자립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정 자립도라 그러면 지방세, 세외 수입, 그다음에 조정 교부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자주도가 있어요. 자주도는 네, 네. 교부세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교부세도 우리 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어디 딱 지정돼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정이 안 돼 있는 그 세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어쨌든 지방세가 좀 도세가 늘어나면서 조정교부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소폭 상승한 걸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게 좀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밑에 이제 분모가 크면 당연히 우리 전체 그 세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보조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어차피 그 세외 수입이나 조정교부금이나 그 지방세는 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분자가 적든지 아니면 분모가 크든지. 네. 예, 그래서 그 분자도 같이 커지고 분모도 같이 커지면 그거는 저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어떤 게 문제인 거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승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액관리팀 허혜경 팀장님, 지방세 체납팀 이철우 팀장님입니다. 세수입 체납팀 유명희 팀장님, 세무조사팀 이광경 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징수과 일반 현황입니다. 징수과 조직은 세액관리팀, 지방세 체납팀, 세외수입 체납팀, 세무조사팀 4개 팀이며 주요 업무 및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서는 2024년도 차세대 지방세 및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의 전면 도입에 따라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금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실적으로 세외 수입 시군 평가 우수 시군,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안성시 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세외 수입 실무책자 제작입니다. 세외 수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정확한 세외 수입 부과와 징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2월 차세대 지방세 외 수입 시스템 전환으로 업무 처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업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24년 8월 업무 해설지 100부를 제작 배포하여 담당자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납세 의무 확장을 통한 체납 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자의 과점주주, 신탁재산,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납세 의무 승계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납세 의무 승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 765건에 7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여 납세 통지하였고 체납액 1억 3,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탁 재산에 대한 추가 조사 후 11월 중 물적 납세 의무 통지하여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조 계속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방 세입 관리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입 처리와 지방세 및 일반 회계 세외 수입의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징수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3월 2회에 거쳐 세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7월 상반기 금고 검사 실시, 8월 세외 수입 실무 해설집을 제작하였고 하반기 추경 예산 자료를 요청 취합하였으며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안내하여 2025년도도 차질 없는 예산액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8쪽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하여 징수 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현황으로 4회에 걸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상반기 미환급금 최소화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여 총 환급 대상 101억 3,700만 원 중 99억 3,900만 원을 환급하여 정리율 8.04%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환급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속한 환급으로 징수 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정확한 가격 산정, 신뢰받는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특성의 정확한 현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한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으로 지난 4월 30일에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등 16,591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고시를 하였고 1건의 이의 시청이 있었으나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 26일에 6월 1일 기준 결정 공시한 개별 주택 가격 134호에 대하여 10월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아 11월 21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10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와 정확한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 목표액은 2월 체납액의 50%에 해당하는 108억 3,500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등을 운영하여 2월 체납 조정액 215억 9,200만 원 중 59억 3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27.3%입니다. 향후 계획은 11월과 12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관내 거주자 체납자를 방문 독려, 가택 수사, 예금 압류,
법인 현지 징수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동 직원과 합동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의 최소화와 제세정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조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 실태제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 사업으로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1만 6,808명에 대하여 독려하여 80억 8,800만 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11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생계형 체납자 27명을 복지 연계 의뢰하여 6명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징수 활동비가 2,8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체납관리단 6명으로 운영하면서 마감이 됐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4명을 추가하여 활동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조 적극적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한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율을 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립 목표액은 2월 체납액의 35%에 해당하는 39억 9,800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고질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으로 2월 체납 조정액 143억 1,200만 원 중 36억 7,900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을 25.7%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과 12월에 하반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 세외 수입하고 지방 세외 수입 징수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조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목표는 60개 법인에 10억 원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세무조사 법인을 선정하였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과 세무조사 사전 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60개 법인 중 36개 법인에 대해 8억 3,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목표 대비 83.4%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정기조사 대상 26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 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조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외에 지방세 누락에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획 세무조사 목표는 140개 법인 5억 원입니다. 가점주주 취득세 분야와 법인 지방소득세 분야에 대하여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8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118개 법인에 4억 6,9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93.8%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약 분야 추가 조사 계획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5조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세무조사 주요 사례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지방세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17일 안성맞춤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법원 관계자와 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국세 주요 개정 사항과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 추징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교육 내용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유석 의원입니다. 징수과는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징수하는 부서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 보니까 그 체납 관련해서 징수 같은 걸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수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법인 업체 대표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한번 하는데 건설 쪽입니다. 건설 쪽. 근데 안성에 이 세무조사 너무 강도가 세서 안성시에서 아니 너무 세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본사를 옮기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나름 뭐 사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는 옮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체 어떤 세무조사를 하는 건지 그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예, 징수과장 최승희입니다. 그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조사 팀장이 적극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조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그 취득세 신고한 과세 물건이 큰 순서대로 이제 법인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법인 지금 말씀하신 법인이 어디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제 그 해당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가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자가 이제 동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유관 이제 관계된 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있는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뭐 대표자가 동일인인지는 대표자가 동일인이 여러 개 법인을 운영했으면 조금 인지가 됐을 텐데 뭐 여러 가족들이 이제 나눠서 여러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지는 못했었는데 해당 법인에서 이제 사업 규모가 좀 큰 공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는 좀 한 전체 사업장 중에서 한 두세 개 사업장이 이제 조사 대상이 됐었던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년에 정기조사일 법인을 한 60개 정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뭐 특정 법인을 이렇게 지목을 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뭐 자세한 얘기는 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탈루하는 거 탈루를 세금 탈루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대부분 법인에서는 이제 고의적인 탈루는 사례가 많지 않고요. 이제 신고 과정에서 이제 비용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제 항목별로 좀 누락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뭐 이제 건축을 하시면서 이제 이자 비용도 포함을 해서 비용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직접 공사비만 신고를 하시고 뭐 간접 비용인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하게 되죠. 네, 일단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징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염려가 돼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세무조사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뭐 탈루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 좀 누락이 됐거나 이제 준공 처리하면서 뭐 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빠진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200여 개 법인을 하는데 한 20억 정도밖에 추징이 안 되거든요. 크게 많이 추징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누락된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세무조사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세무조사 대상 업체한테 더 사전 예고를 한다든가 안내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득력 있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인 의원님. 네, 그
지금 좀 전에 세정가랑도 얘기를 했던 게 어쨌든 한 10년 만에 지방세가 덜 거칠 수도 있는 상황이 와서 징수가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방세나 세외 수입 징수 활동에서 다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법인세도 그렇고 이게 최우수상이 있고 대상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저희 과가 네 개 팀이 있는데 이제 지방세 체납팀, 그다음에 세외 수입 체납팀, 세무조사팀이 골고루 다 또 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 체납팀은 상사업비로 올해 상사업비라 징수활동비라고 그래 하죠. 업무에 활용을 해라 그래 가지고 올해 금년도 한 8천만 원 이상 별도로 내려와서 상반기 1차 추경에는 저희가 이제 고지서라든가 본 예산에 빠진 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좀 많이 썼고요. 이번에 마지막에 2,800만 원 내려온 거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4명을 더 채용을 해서 체납액을 더 받는 거에 중점을 두고 4명을 채용해서 12월 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관리단 안 그래도 네. 원래 6명인데 4명 추가 6명 6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6개월이 끝나면서 네네. 너무 또 업무 공백이 생기고 그랬는데 마침 저희들이 상 받아서 돈 사업비 내려온 걸 갖고 그거를 그렇게 쓰자. 그래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6명은 이미 이제 기간이 끝나신 끝나고 거고 가셨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6명이 체납관리단 예산 대비 14.5배의 체납액을 징수를 한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그 재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네, 성과가 게 없는데 왜 6개월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제 그 말씀드리면 이제 전에는 이제 이게 이제 도지사님 도에서 이제 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처음에는 이제 도비로 운영을 하다가 또 도에서 한 70% 해주다가 또 나중에는 거꾸로 이제 시비로 70% 부담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금년도부터는 100% 시비로 운영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까지 하던 거를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직원도 많지 않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전화하면은 또 100원이라도 더 받아서 세입을 할 수 있다 판단해가지고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렸거든요. 작년 8월 말쯤에. 그래서 했더니 시장님이 그러면 지금 작년 2023년도에 6명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6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24년 올해도 6명 갖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6개월을 한번 해보자. 성과가 좋으면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업무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7명으로 해서 10개월 이제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시간도 18시까지 똑같이 근무 시간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만큼의 세입을 하는데 큰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복지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체납관리위원들이 전화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도 많거든요. 많은데 현지 방문해서 진짜 대화해보고 세금도 못 낼 지경이고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27명을 찾아내서 복지정책과학 읍면동에다가 인수인계를 했는데 6명 가구가 선정이 돼서 어려움을 선정이 돼서 이제 수급자 인정을 받아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 10이어도 예. 어쨌든 저희 지방세나 세외 수입 더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지금 7,800만 원이고 뭐 상사업비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는 예산 뭐 1, 2억 원 더 투자하더라도 이 뭐 이것도 법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단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관리단 성과에 대해서 크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 회기, 지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최승혁 의원님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좀 협조해 주셨고 우리 이중섭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세입 분야라 그거 이제 방송 다 보셨겠죠, 분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벌써 이제 그 계획 성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시장님 오케이 하셔서 흔쾌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징수과에 방이 7개밖에 없어서 7명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운영하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신규 사업 중에 납세 의무 확장을 통한 체납 처분 강화라는 게 있어서 네. 이 납세 의무 확장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사업을 한 거는 처음인 건가요, 이게? 이게 이제 체납 처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가택 수사도 있고 세게 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수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로부터 승인을 받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더 압박을 하다 보면 이제 통장 예금 압류, 직장의 급여 압류 이게 제일 이제 체납자를 괴롭히는 거는 제일 높거든요. 직장에 통보한다든가. 근데 직원들이 체납자를 한 명 한 명 조회를 해서 건강관리공단 그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조회를 해서 찾아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 뭐 인력을 얘기하면 뭐 다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지금 총액 인건비 때문에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저희 과는 우리 체납관리팀장 이철우 팀장 한 분 있고 정규 직원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천은 8명, 여주 이천은 8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기제 2명 있어서 6명. 그 사실은 한 2명 정도가 인력이 좀 모자르지만 그 나름대로 뭐 그거 모자른다고 자꾸 얘기해야 뭐 저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 이철우 팀장이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 받은 것도 이철우 팀장이 열심히 해서 받은 것 같고 그 팀에서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지금 즐겁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납세 의무 참 납세 의무자 이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드렸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있죠. 상속된 거라든가 가점주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A라는 데서 안 되면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덕분에 상반기에 상 받고 그러는 거에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게. 네, 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요즘에 뭐 차량 급발진이라든지 이 운전자 과실로 인해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시민들이 즉 요즘 말로는 인도 없는 죽음의 길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도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요즘에 또 좀 이슈가 되는 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자가 몇 명 정도 좀 있을까요? 자료를 지금 이제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이제 세액 수입 이제 체납이거든요. 세액 수입 체납액에서 제일 큰 것이 자동차 보험을 이제 안 든다든가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게 한 저희가 60억 정도 지금 체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깜빡깜빡하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까 오늘 아침에 이제 부시장실에서 세액 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했는데 교통과장 설명이 외국인들이 이제 차를 구입을 하면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차를 하면 보험을 잠깐 든대요. 그때만. 그리고 이제 어디론가 사라진대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한대요. 외국인들끼리. 이게 보험도 비싸고 자동차세도 비싸다. 내지 말자.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끼리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량이 자꾸 늘어서 저희들이 외국인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인 특별정리기관 뭐 이렇게 운영도 하고 그러고 우리 내리에 가서 여러 나라 말로 써서 현수막도 붙이고 뭐 이렇게 길거리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똑같은 놈들이라지만 우리도 거기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찾을 수가 없고 집에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원룸에 가도 저희가 이제 그런 집합 장소에 이제 밤에도 찾아가고 우리가 표적으로 막 찾아가는데 찾아낼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과태료 관련해서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 안성시도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 거죠. 외국인을 포함하더라도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전국적으로 이거는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어쨌든 또 문제가 되는 게 개인 차량도 문제지만 법인 차량도 또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당연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별도로 징수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흔히 말하는 좀 개죽음 당하지 않는 좀 그것도 이게 무면허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징수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징수과나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 이상으로 좀 중요하고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신경을 쓸 테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석 의원입니다. 그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그 이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세무조사 관련돼서 우리가 정기 세무조사가 36개 법인 진행해서 이건 이제 정기 세무조사로 추징한 게 8억 3천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거기 대부분이 미신고 법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누락되거나 한 게 이게 16건이에요? 아니면 전체를 이제 다 말씀하시는 과점주주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법인 세무조사는 이제 보통 이제 준공 처리돼서 운영이 되는 회사 3년 차 이 정도 되는 회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준공하면서 자재들을 좀 누락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조금씩 그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미신고 법인 16건하고 이제 과점주주 아까도 얘기하신 게 그 과점주주를 얘기하시는 거죠? 보충 설명 드려도 네, 되겠습니다. 예, 세무조사팀장 이광규입니다. 지금 최우섭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기획조사 쪽 네,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요. 기획조사는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고요. 정기 세무조사는 이제 전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기획세무조사는 특정 부분이나 특정 세목을 조사하는 건데요. 지금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상장 법인의 주주들 중에서 과점 50% 이상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아까 이제 얘기하신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 이제 정기조사 쪽에서 그렇게 그렇게 법인이 되는 되셨던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과점주주나 법인 지방 소속사 이제 미신고라든가 이게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추징이 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미신고 법인이나 이제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토탈에서 따지면 한 118건 정도에서 그럼 한 4억 정도, 4억 한 6천 정도 이제 부과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추징을 예, 하신 기획 거예요?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추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이게 세무조사는 양날의 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실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실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다른 지자체로 옮겨버려요, 본사를. 그래서 여기는 또 세금을 안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을 추징해놓고 그 다음번에는 세금을 못 걷는 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승희 과장님 말씀하셨죠, 징수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면 기업이 어느 정도 충분한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게 없으면 본인들은 당연히 하여튼 피해를 받는 입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 기업이 안성을 떠나가면 그러면 또 이제 안성은 세금이 줄어드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충분하게 이 세무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설득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법인이 이 지자체를 좀 벗어나는 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세무조사 할 때 이제 저희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한꺼번에 몰아서 뭐 한 해에 뭐 한 업체를 뭐 법인 대표가 이렇게 있더라도 뭐 한꺼번에 그냥 뭐막 간다든가 이런 오해가 안 되도록 심의위원회도 좀 조정하도록 그런 거는 좀 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이철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훌륭하게 하신다고 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네. 지금처럼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작년 대비 올해 징수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이철우 팀장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방세 징수팀장 이철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2월 체납액이 이제 작년 대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8.1%로 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징수 노력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해가지고 상반기에도 이제 수상을 하고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뭐 작년 이제 8월 30일 일부로라든지 현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년 8월 대비 작년 정리율 같은 경우에는 8.9%고요. 올해는 28.1%입니다. 정리율이. 작년에는 징수액이 관연도 징수액이 4억 6,800만 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47억 9,6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한 거네. 저희 시군이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징수과장 작년 7월자로 갔었는데 작년에 한 28위 정도 됐었어요. 순위가 31개 시군에서.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노력을 하고 또 상반기에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순위가 아주 상위권에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 여건도 어려운데 엄청 고생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최호석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기획 세무조사하시는 16건 그 대상자 그 관계 받아볼 수 있습니까? 4페이지 그 일제조사 미신고 법인 관에 이제 본점을 두고 그 대상자 받아볼 수 있습니까? 16건. 또 한 가지 그 8페이지 그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그 추진 실적 현황 그 도표를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환급 대상이 63,253건이고 금액이 100만 단위니까요.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다 환급액은 이제 그 옆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예, 징수과장 최승희입니다. 그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적정 과세가 돼야 되고 잘못된 거는 반드시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 게 그 지방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왜 환급금이 발생이 되느냐 이러면 자동차가 주요 원인이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하면 자동차세는 손납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만큼의 그 경쟁이 있는데 그거를 안 찾아가시는 분이 또 엄청 많아요. 이제 그런 게 많고 또 뭐 소유권 이전, 경정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주소 불면명해서 또 못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된 건데 전체 발생된 거는 이렇게 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네, 100억. 근데 거기서 이제 한 99억 정도는 환급을 해 드렸고 저희가 이제 환급 안내문을 수시로 보내고
또 어떻게든지 찾아서 하고 민원인들이 이제 하다 보면 전화가 수시로 오십니다. 수시로 오셔서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찾아보면 환급되는 거 있으면 저 바로 본인 확인만 되면 계좌로 바로 그냥 송금이 돼서 하다못해 뭐 몇천 원부터 뭐 한 10만 원 이내가 금액이 많거든요. 다 소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인들이 안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금액이 원래 조그마니까 그런 게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건수가 뭐 7,600건이나 되는데 이제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7,600건이라는 건 엄청 많은 건수거든요. 예. 지금 못 찾아간 건수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이제 많은 게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관련된 그 예, 말씀. 대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저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기획 세무조사도 하신다고 하셨고 정기 세무조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고 거기에 알맞는 지방소득세를 이제 안성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단계를 지금 안 하신 분들을 대부분 체납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팀장님께서 요거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법인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일제조사를 해서 법인들을 적발했을 당시 금액이 좀 큰 편인가요? 아니면 작은 편인가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무조사 팀장 이광규입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법인지방소득세 기획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본점과 지점 아니면 사업장들이 이제 여러 자치단체에 나눠져 있을 때 그 자치단체 사업장이라든지 그 안분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나눠서 내셔야 되는데 간혹 실수로 본점 사업장이든지 아니면 특정 사업장에 이제 전체를 다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령 평택과 안성의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평택에다 다 신고를 하시는 그런 이제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서 저희가 이제 추징을 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당 법인은 평택에서는 과대하게 낸 부분은 환불을 받으시게 되고 저희 자치단체에는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납부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이제 오류 사항들을 저희가 찾아서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제 이 지방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실무선에서 이제 간혹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 기업 지원, 지방세 관련된 설명회 개최하시는 거였군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팀에서 단순히 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올해도 한 180명 정도가 이제 지방세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지방세법, 국세 관련된 세법 개정 사항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이제 착오 신고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추징된 사례들을 안내를 드리고 그런 사례 이제 기업 측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기업들이 내는 데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체제에 대한 부분인 거고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신 거네요. 어쨌든 오늘 징수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쭉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참 적은 인원을 가지시고 정말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도 2024년도 다 갔지만 2025년도에는 또 2024년도 또 체납분에 대해서 또 징수를 하실 텐데요. 세수가 모자란 만큼 저희가 이제 뭐 체납액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납을 추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 아까 미신고 법인이 그 오류로 또는 잘 못 알아서 했다면 전 자료 청구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왔다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심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린 진수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